일본 정부가 29일 또다시 한국군이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훈련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경은 전날 오후 항공기 출동 없이 해군 함정 등만 동원한 가운데 소규모로 독도방어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훈련이 실시됐다며 이번에 규모를 축소한 것은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이 정말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일본과는 상반되게 한국이 눈치 보기식의 소극적 대응을 반복하면 일본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매년 2차례 실시되는 한국군의 독도방어 훈련에 매번 항의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2년 반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일 간 군사협력이 중요해졌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과거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 현안과 국제 정세를 계속해서 함께 언급하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선택지를 줄임과 동시에 편향된 길로 계속해서 유도하는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양보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라는 협박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기념행사도 아닌 방어훈련인 만큼 규모를 줄이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많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는 것처럼 훈련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방위 자세 및 전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세계는 물론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 등의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모를 축소할 것이 아니며 지금과 같이 영유권 문제가 얽혀있더라도 제대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독도 훈련에 모든 재원을 투자할 정도로 과도하게 진행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규모에서 축소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독도뿐만이 아닌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목표이지 타국에 대한 눈치 보기로 쉽게 규모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 일본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훈련이라는 점도 고려해 생각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때리기로서 억지 주장을 한 일본 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다시 영유권 문제로 얽히게 됐는데요. 일본 전직 방위상 등으로 구성된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자 중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 열도에 해경 순시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해경은 29일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해경 2,500위 한 편대가 이날 우리 갸오위다오 영해 내에서 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이 몇 척의 함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행했는지 등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데요. 중국 해경은 최근 몇 년 사이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해경선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항행은 일본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의원과 하마다 야스카즈 의원 등 일본 현직 국회의원 4명이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중국 해경은 지난 5월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샤를 미셸 이후 정상회의 상임위장 등을 만난 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바로 센카쿠 열도에 해경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수교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식의 공식 왕래를 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본이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히 처리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국민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평화 헌법 개정 및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많은 총리가 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엔 실패했던 만큼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일본이 보인 도발 및 발언 수위를 보더라도 분명 자기 주장의 강도를 더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진행됐던 기싸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네티즌들 및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이 왜 항의해? 저것들이 뭘 잘못 먹었나? 그리고 왜 축소를 해서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건지? 수용 불가는 무슨? 지들이 뭔데 우리 땅 방어훈련에 수용 불가야? 참 끈질긴 놈들이야 쟤네들도. 그냥 끝까지 시류 지배하면서 무시하면 됨. 아니 대체 축소를 왜 하냐고. 한미훈련 축소는 친북 때문이라고 하고 독도훈련 축소는 이번엔 뭐 일본 자극할까봐? 그냥 진행하지 일본의 눈치를 왜 보는 거냐. 독도를 지키기 싫은 건가? 굴욕 외교냐? 아니면 충성이냐? 헷갈리게 만드네.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소규모로 훈련했다고? 더 많은 무기와 인원을 투입해도 방어할까 말까 한데 일본 눈치를 대놓고 보냐? 우리나라는 현무미사일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 개발하고 하루빨리 실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주요 목표물을 일시에 파괴해버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빌미로 일본을 구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무력으로 일본을 압도해버려야 한다. 깝죽대는 종자들에게는 철퇴를 후려치는 게 답이다. 결국 여전히 일본 눈치만 본다. 변한 게 뭐냐? 일본은 역사적으로 왼수다. 우리가 강해져서 복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다음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축소의 정도도 제시하지 않고 한국 시각에서 얼버무리는 듯한 교도통신도 참 우스꽝스럽네요. 신정부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나친 자극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도 국내에서도 반감을 사는 악수군요. 일본은 이제 항의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그냥 제재해주세요. 이젠 항의라든가 유감이라든가 할 의욕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일본 영토라면서 다케시마 방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발표하기 바란다. 매번 유감스럽다고 조선의 이야기해도 그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차라리 일본도 다케시마 방위의 자위대를 내세워 항의하는 편이 알기 쉬울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일은 변하지 않는 것 같네. 한일 관계는 현상 유지가 가장 좋으며 지금 이상으로 관계가 가속할 것 같은가? 이런 나라의 외상을 입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요라든가 수상까지 만나게 하는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어쩔 수 없군. 유감포라도 외무성 국장급 유감포로는 전혀 파괴력이 없다. 적어도 차관급으로 만들어 주기를.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국내 및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매모호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